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상황과 관련돼서 한국 외교관이 올린 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전문 외교관 문병준 대사 대리라고 하시는데 일단 대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분의 왜곡, 세뇌 함정 피하기, 대중과 직업 외교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문병준 대사 대리님, 일단 이제 대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국익을 챙기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함께하는 배친분들도 계시고 한설 장군님 그리고 임명묵 작가 뭐 이런 분도 계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죠. 자, 이분이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이 직업 외교관의 입장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익이 우선이죠. 자, 지금 이란과 이제 걸프맨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어쨌든 이제 드론을 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이제 코너에 몰려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 경우는 한국 정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편을 드는 거죠. 이란과는 지금 이제 관계가 소원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뭐 이스라엘이 연결이 되겠죠. 이스라엘에 싫은 소리 하면은 미국이 뭐라 할 겁니다. 이런 직업 외교관의 입장 이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런데 대중은 다릅니다. 대중은 호기심이 많죠. 일단 국익보다도 먼저 뭐가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고 이것을 다룰 것인가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분은 중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중동에 대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대중들이 보면은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실에 부합하겠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편견이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국 직업 외교관에 대해서 뭐 과거에 몇 번의 경험도 있습니다만 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편견은 아닙니다. 이 직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이제 이런 사실을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국가에 오래 주둔하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 오래 주둔하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편을 계속 드는 거죠. 위성락이 대표적입니다. 자, 한국이 매년 수십조를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뭐 사실 투자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묘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성락이 주도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중동 상황 이분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좀 이제 고위직에 계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대사 대리를 하셨는데 편의상 이제 대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뭐 이집트나 리비아 이런 곳에도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중동 상황 글을 최근에 이제 쏟아내고 계십니다. 지금 뭐 심각하죠. 이란도 그렇고 이 레바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은 대중을 오도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전체 그림을 보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올린 글 리비아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리비아의 민병대들. 자, 리비아는 여러 개 이제 부족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카다피가 좀 철권 통치를 했죠. 이건 뭐 중동이나 아랍 국가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그 밑에는 이제 수많은 부족들이 그리고 종교 갈등, 인종 갈등, 민족 갈등, 수단 같은 경우는 처절한 인종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랍 그리고 흑인들 이들이 싸우고 흑인들은 거의 뭐 학살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뭐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카다피 리비아의 민낯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수백 개의 민병대 분할되어 있는 곳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리비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내전이 터지기 전에 리비아는 아주 이제 건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주 높은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은 이제 당연히 불만이 있죠. 자, 부족들. 자, 이들은 보다 많은 이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리비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 여기서는 어떤 수백 개 민병대 원래 찢어져 있는 나라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르코지가 리비아를 파괴한 주범입니다. 미국이 주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가 주도했는데 과거 멜로니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 이야기는 그냥 배경으로 갈겠습니다. 사르코지는 당시 이제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에 가스관 사업, 이것은 이탈리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리비아 이제 가스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르코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소화기 한 4만 정 정도 이것을 반군 지역에 뿌려댑니다. 원래 반군들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장하고 곳곳에서 이제 무장 폭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리비아는 파괴됩니다. 뭐 제가 방송 중에 자주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것을 이 리비아 설명에 빠뜨리는 거죠. 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리비아는 원래 쪼개진 나라인데 여기 이제 민병대를 다니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이것이 중동의 현실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병영 자본주의 이렇게 꺼내면서 지금 뭐 헤즈볼라나 심지어 이란의 이제 혁명 수비대 이들도 병영 자본주의 체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분할 그리고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후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국가고 헤즈볼라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리비아는 원래 저런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르코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프랑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뒤를 따릅니다. 오바마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리비아 공격에 가담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지나서 이야기죠. 결국은 리비아를 폭격하고 쑥대밭 만들고 지금 이제 사람이 노예로 거래되는 그런 망신창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미국과 프랑스는 리비아에서 제대로 이권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러시아와 또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원래 이제 카다피 세력 그 후예들이 이렇게 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빠뜨려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데 대리전과 석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대리군을 이용해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편을 드는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중동 곳곳에 대리 세력을 심었다.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이 1982년에 직접 만든 무장 조직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헤즈볼라는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1960, 70년대 이때 레바논의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 모든 이제 어떤 재원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수파인 25에서 한 30% 정도 되는 시아파 이쪽 지역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이런 국가 내 식민 구조 이건 뭐 사실 이란도 비슷합니다. 이란도 페르시안 권력이 테헤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소수 부족들 이쪽에는 정부 재정 지원 이런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 국가 내 식민 상태죠. 자, 이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저항하는 조직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는데 이건 내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을 저지를 하겠다. 이때 이제 무장 조직, 본격적인 무장 조직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온 거죠. 핵심 세력은 레바논 내 세력입니다. 이란은 사실 이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원래 이 피에로가 이제 한참 이제 6, 70년대 활동을 할 때 이란의 혁명 세력입니다. 혁명이 성공하기 전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무스타파 참란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끄는 혁명 준비 세력들, 이 국가 내 식민 구조 이것을 바꿔야 된다. 자, 이들이 레바논에 와가지고 이제 피에로에 조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있었는데 피에로와 또 이 헤즈볼라는 그때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아파 별도 조직이죠. 피에로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제 순위 아랍이다. 뭐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에 이르고 헤즈볼라가 이제 대이스라엘 투쟁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제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를 공격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집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왜 생겼는가? 사우디가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아파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의 무장 강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예멘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겁니다. 자,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를 집어주죠. 그리고 2019년에 아람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의 문제점은 왜 예멘 후티가 이런 조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사우디 침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들. 왜 시아파 민병대가 생겼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 잔당을 혼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아파 민병대가 만들어지고 함께 싸운 거죠. 사실은 주도 세력입니다. 이건 역시 미국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글 잠깐 보겠습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접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한다. 사우디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래서 대리인을 이용해서 사우디를 공격한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란을 경계하고 있다. 이란이 이 네트워크를 계속 키우면 사우디는 포위된다. 자, 밑에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순간 중동의 판이 바뀐다. MBS는 2018년에 이란이 핵폭탄 가지면 우리도 핵폭탄 가질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사우디 입장에서 사우디 내러티브만 한국의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진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7일. 자, BBC입니다. 여기 이제 편집장이죠.
이분이 이 나토 이제 고위 관계자, 그리고 야마시기 아들린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 그리고 이 게리 시모 전 백악관 보좌관, 이들과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들였다. 뭐 10조 이런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파키스탄이 만듭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우디 소유다.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 있습니다만 보관을 맡겨둔 상태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파키스탄 정부는 이것을 부인합니다만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제 그렇게 외교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는 이 파키스탄을 시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싹 빼버리죠. 자, 그리고 예멘 관련된 이야기. 1915년 당시 이제 국방장관입니다. 사우디가 개입합니다. 먼저 이 내전을 일으킨 주범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가 개입해서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멘이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뒤져보면은 사우디가 이 장례식장, 여기 이제 폭격을 합니다. 그럼 민간인이 있습니다. 500 몇십 명이 글자 그대로 폭살을 당하고, 뭐 결혼식, 뭐 학교, 병원, 시장,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합니다. 총 사망자는 뭐 한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죠. 자,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이것을 전쟁 범죄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 공중 봉쇄를 합니다. 수백만 명이 기아선상에 놓이고 경제 파탄. 그리고 유엔은 이를 21세기 최대 인도주의적인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 빈살만 국방장관인데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리더십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조인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피가 터졌죠. 예멘 후티 이란 미사일로 무장하고 이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2019년에 사우디 유전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 생산량이 반으로 줄죠. 6개월 동안. 그리고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분 이 문병준 대사님은 이런 내용을 싹 빼버립니다. 이런 내용 싹 빼버리니까 이란이 사우디를 여기저기서 이제 대리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중들은 한국 사람들 이거 보고 와, 이란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사우디의 대리군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자, 하마스 역시 사우디의 대리군입니다. 이란의 대리군이 아닙니다. 무슬림 브라더스 이집트와 함께 만든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들이 돈 대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도 돈 대고. 자, 그리고 아이시스, 뭐 알카에다, 뭐 보코하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 이 보스니아인데, 보스니아에 오사마 빈 라덴이 갔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무자헤딘 세력들, 아프간이나 이런 데 좀 이제 훈련된 이런 이제 이슬람 용사들이죠. 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 이제 세르비아를 상대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때는 사실 이란도 조인했습니다. 이때는 유럽 내에서 이제 무슬림을 지켜야 된다.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 세력은 바로 사우디가 미는 와하비즘 세력들 무자헤딘입니다. 자, 이 무자헤딘이 들어갑니다. 온갖 이제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스렙스카 공화국 이들도 반격하고 이래서 보스니아가 이제 생지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는 독립했습니다. 사우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알을 받고, 자, 이제 사우디의 와하비즘을 동유럽에 심는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죠. 지금 뭐 와하비즘 모스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란보다도 사우디의 대리군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는 원래 대리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시아파 세력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란이 지원을 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버텨나와서 지금은 뭐 거의 대리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아이시스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아이시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중동 지역 다 있습니다. 걸프만 연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 뭐 영국도 있고, 그리고 터키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리비아를 파괴하고 카다피 군이 가진 무기, 이것을 프랑스군과 미군이 획득을 합니다. 그것을 터키로 보냅니다. 자, 이제 터키는 이렇게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몰래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시스를 무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비, 필요한 전비는 걸프만 연안 국가들 돈 많으니까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이런 대리군, 이런 것을 절대로 언급을 안 합니다. 이분들. 자, 이 문병준 대사님 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레바논,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도는 이제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을 들죠. 이제 헤즈볼라, 이란 나쁜 놈들 악마하고 이런 걸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이 여기에 이제 좋은 떡밥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헤즈볼라가 결정을 한다. 헤즈볼라가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직접 당사자, 협상 당사자가 되지 않고 이제 정부가 들어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거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헤즈볼라가 국가 위 국가다. 자, 레바논 정부가 있으면 헤즈볼라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헤즈볼라는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 위 국가는 아닙니다. 레바논 정부는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이제 과반석을 차지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정부 자체가 헤즈볼라를 전적으로 편을 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엄연하게 국가의 50%는 기독교 세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헤즈볼라가 마치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선한 세력인데 헤즈볼라를 밀어내고 이제 협상 대상자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레바논 상황, 사실은 이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레바논이 더 심각합니다. 이란은 실존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자, 이제 어떤 공격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자, 그리고 시리아를 통한 이란의 보급선도 끊겼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무기와 자금을 시리아를 통해 받았다. 2024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이 무너졌다.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은 전적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원,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중간 매체 여기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헤즈볼라는 원래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물론 이란은 지원하고 아사드는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여기서 아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19년, 20년 때 이제 코비드가 터졌죠. 이때 이 시리아는 이제 걸프만 연한 국가들에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뭐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점점 이 고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란에서 어떤 지원이 가는 걸 이것을 중간에 블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이란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오히려 아이시스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시스는 용병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란의 물자를 돈만 집어주면 그대로 이제 헤즈볼라에 전달해주고 이런 게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헤즈볼라 자체가 자생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들, 이 헤즈볼라를 따르는 국민들이 엄연히 레바논 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내용을 싹 빼버립니다. 이란의 어떤 대리 세력이 들어와서 레바논을 좌지우지하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를 없애버리는 거, 이것은 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내러티브에 맞춰서, 자, 2025년 3월 헤즈볼라 무장 개혁, 이것은 지금 이제 조셉 아혼 새롭게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 조셉 아혼이 이제 헤즈볼라를 무장 해장하겠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헤즈볼라는 분명히 무장해 있고, 그리고 인구 30% 정도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국가 내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가 위의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레바논 정부,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뭐 친미, 친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자,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대변하고 있죠. 이 조셉 아웃은 어떻게 매수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양반 분명히 시아파도 레바논 국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 바로 이 부분은 그것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레바논 시민들, 심지어 기독교도들도 바로 레바논 정부 조셉 아웃에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폭탄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란 국민이 아닙니다. 레바논 국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 명을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레바논 정부, 레바논 군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대응 공격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 레바논 국민들이 원초적으로 정부에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남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지금 일정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사님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 헤즈볼라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사 알 사달, 자, 아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토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회교 혁명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모든 부를 독점하고 기독교 정부, 이란은 이제 샤 정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 시아파, 이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여기에 지원을 하고, 지금 나온 인물이 이제 이란 회교혁명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스타파 참란. 무스타파 참란이 1971년에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이 물리학 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바논의 피에로에 조인했습니다. 이때 피에로와 시아파 세력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이제 순위 아랍 세력이죠. 여기에 조인해서 이제 피에로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사 알 사드르, 자, 이 친구랑 이제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교혁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원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텔레그래프지. 끝으로 이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레바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빠뜨린다. 이것은 레바논에 대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분의 글들 쭉 보면은 딱 이제 뚜렷하게 어떤 편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편을 들고 그들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또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저지른 끔찍한 짓들,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병준 대사의 글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 자, 이것은 바로 아이시스입니다. 이분은 시리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리아 대통령 이 이야기만 합니다.
절대로 아이시스 알카에다 꺼내지 않습니다. 자, 이 양반 누굽니까? 지금 시리아 대통령. 알카에다 아이시스 두목입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 두목인데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지금 현재 시리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직업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리아 한국과도 이제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야 알카에다 아이시스 두목이었다며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자, 이런 입장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한국의 직업 외교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것은 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외교관의 입장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런 거를 볼 때 분명히 어떤 이 필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래프즈. 원래 이 기사는 텔레그래프즈가 3월 23일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후 영국 내외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들 텔레그래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삭제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다시 올리고 끝으로 이 기사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기자단 그리고 이제 뭐 연구소 이런 데 가가지고 취재를 한 겁니다. 왜 이 레바논의 기독교인조차 시아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조차 헤즈볼라 협력을 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그 이유 바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컬럼이 기사가 올랐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바논 북부, 레바논 남부가 아닙니다. 레바논 북부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다 이제 사진이 있죠. 지금 뭐 죽었습니다만. 자, 비잔틴 양식이고 캐톨릭 마을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 테러리스트가 침공했을 때, 이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싸웠습니다. 이때 누가 도와줬는가? 바로 헤즈볼라. 이 지역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떻게 헤즈볼라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이시스와 싸울 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코비드 때 이제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정전기, 뭐 정전이나마 발전기도 제공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마을 그리고 시아파 민병대 간의 동맹.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겠지만 이 해당 지역의 복잡성 그리고 현실 정치의 힘을 반영하는 겁니다. 물론 베이루트 쪽은 다릅니다. 베이루트 쪽은 70% 기독교인. 이들은 똘똘 뭉쳐있고 이 과거의 레바논의 기독교인 세력입니다. 주변의 시아파니, 뭐 수니, 아랍이니 이들은 천대하고 이들에게 세금 지원, 재정 지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국가 내 국가를 만든 겁니다. 자,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중동 전쟁에 참전한 헤즈볼라 사흘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 달 전에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분은 헤즈볼라의 관계가 마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을과 헤즈볼라의 관계는 교황과의 관계보다 훨씬 끈끈하다. 캐톨릭 마을입니다. 아이시스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바티칸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교황은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다. 학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금요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 한 교회에 갇혀서 이제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비축된 헤즈볼라 터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협력을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것이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는 기독교인 수니파, 시아파 다 무슬림들 모여 살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있다. 베카 계곡은 아름답고 위험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라스 바알바크의 기독교인과 그리고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가깝게 만든 외부의 위협, 동쪽으로 왔죠. 아이시스입니다. 2013년, 2017년 아이시스 전투원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마을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가톨릭 신자인 주민들을 참수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7km에서 떨어진 데 진행되고 뭐 계속 진행되고 몇 명은 납치되고 고문당했다. 처음에는 헤즈볼라와 마을 주민들만 이 살라피스트와 맞서 싸웠다. 우리는 미사일과 로켓으로 함께 싸웠다.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고 몇 명은 목숨을 잃었다. 헤즈볼라가 이들 마을 주민들을 구출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헤즈볼라 사이 유대,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전투원을 파견했습니다. 시리아도 이제 파견하는 거죠. 자, 그들의 공통의 적입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 자, 여기에 알-누스라. 지금 이제 문병준 대사 글에서 제가 여러 개 글을 쭉 봤습니다. 아마 시리아 현 대통령이 아이시스다 이야기를 빠뜨리고 그리고 아이시스 알카에다에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미국과 영국, 뭐 프랑스도 있죠. 그리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 튀르키예의 대리군이다. 이런 사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것은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빠뜨리고 그리고
예멘에 있어서 공격을 시작한 측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 연합해서 코올리션이 조직됩니다. 10여 개국. 여기에 영국, 프랑스 다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제 예멘의 동쪽이죠. 이쪽에서 석유를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시아파, 지금 후티로 부르죠.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뒤집어서 이란이 대리군을 이용해서 사우디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바로 그리고 레바논 상황도 똑같습니다. ISIS를 이용해서 헤즈볼라를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 뒤에는 터키, 걸프만 연안 국가들, 미국 다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주민들, 어쨌든 이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공언한 레바논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는 이제 조셉 아언입니다. 자, 이들이 북부 마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레바논군은 무엇을 했는가 그때 당시, 물론 레바논군은 나중에 2017년 이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때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미 아이시스, 사담 후세인 잔당 주력이 이제 아이시스죠. 이들은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러시아 이들에 의해서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알레포에서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자, 이때 이제 레바논군이 그때 와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레바논의 일반 주민들, 물론 베이루트는 조금 다릅니다만 다른 지역은 끝없이 남쪽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북쪽에서는 아이시스의 공격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시리아를 아이시스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헤즈볼라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리아에 지금 아이시스 두목이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문병준 대사는 이분을 아이시스 두목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자, 이들은 참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와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알 바스베크의 기독교인들은 헤즈볼라와 연계를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첫 번째 적이다. 두 번째 적은 아마 시리아 아이시스 될 겁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우리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쪽에서 벌어지는 일 끔찍스럽습니다. 이 레바논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남쪽에 있는 레바논 마을의 어떤 집에 전화를 합니다. 부모를 이제 딱 바꿔달라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죽을래? 아니면 혼자 죽을래?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집에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아이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는 집에 가둬두고 혼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죠. 자, 집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자신은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이렇게 레바논의 기독교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이것은 The Telegraph에 올라온 겁니다. 영국의 주류 언론이죠. 자, 미국과 영국 정부 편을, 이스라엘 정부 편을 드는 바로 그 언론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현실, 시리아 현실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멜로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멜로니, 과거에 이제 제정신이 바뀌었을 때 2018년이 이제 겨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왜? 캐톨릭 기독교인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이죠, 멜로니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기독교인을 지켜줘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야당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사 전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션인지 모릅니다. 이 베이루트는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주변 지역에 지금 가난하고 이제 북쪽은 아이시스 공격 노출, 그리고 남쪽은 이스라엘의 공격 노출. 이쪽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조차 헤즈볼라와 함께하는 거죠. 누가 자신들을 지켜줬냐? 자, 문병준 대사의 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들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군의 폭탄을 맞고 죽어가는데 왜 레바논 군은 가만히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주는 것, 이런 행동조차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헤즈볼라 주민들을 맞서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레바논의 현실입니다. 자, 심지어 기독교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의 친구인가, 이 기억만을 간직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다른 글에서 봤는데, 자, 이것이 레바논 현실입니다. 한국의 직업 정치인들 저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제가 외교관이자 대사면은 만약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들어야 되죠. 한국의 이권, 경제적인 이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일반 대중들. 호기심이 많죠. 국익은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